위험 회피가 높은 친구, 네. 위험 회피가 낮은 친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위험 회피인 건가요, 선생님? TCI 검사를 하시거나 뭐 또 다른 뭐 기질 검사, 양육 검사를 하실 때 앞서 말했던 자극 추구가 뭐 높고 낮고, 두 번째는 위험 회피가 높고 낮고 영역이 있어요. 근데 위험 회피가 높다는 거는 불안도가 높을 수 있고 좀 위험한 상황 자체를 굳이 만들려고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고, 이 기준점으로 위험 회피가 낮은 친구들은 말 그대로 약간 도전 정신이 많고 모험심이 많아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되게 높은 미끄럼틀, 다른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것에서 되게 가감없이 하는 친구들. 그럼 자기 보호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자기 보호 능력 플러스 뭐 차로 비유하면은 브레이크를 밟는 능력. 그러니까 위험 회피가 높은 친구들은 브레이크가 잘 밟히는 친구들, 위험 회피가 낮은 친구들은 브레이크가 안 밟히거나 굳이 밟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위험 회피가 높냐 낮냐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영역은 자극 추구의 영역이랑 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자극 추구가 높은데 위험 회피가 높은 아이, 뭐 가령 자극 추구는 낮은데 위험 회피는 높은 아이, 자극 추구가 높은데 위험 회피가 낮은 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보통은 설명을 하시고는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헷갈려지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들으면서도 좀 헷갈리네요, 선생님. 네. 근데 보통은 센터나 병원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많이 찾아가는 유형은 자극 추구가 높은데 위험 회피가 낮은 아이일 것 같죠. 이런 친구들은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할 테니까. 이런 친구들은 센터에 많이 안 와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친구들은 보통 센터에서 많이 보이지 않고 정형외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빡 사고가 나서 네, 얘네들은 보통 응급실이나 아. 정형외과에서 많이 보이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친구들을 센터로 데리고 오지 않는 이유는 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친구들은 자신의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을 자기 손바닥 위에 놓고 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머리 꼭대기에 가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활동성도 많고 막 세상의 모든 게 다 신기한데 위험 회피가 낮아. 되게 거침이 없어요. 얘네들은 조금 좋게 말하면은 되게 대범하고 엄청난 그 리더십을 가진 아이들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세상이 좀 만만해 보이는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 머리 꼭대기에서 부모님을 내가 쥐락펴락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실제로도 부모님들이 쥐락펴락 당하시서 얘네들은 막 끌려다니십니다. 통제가 힘들 것 같겠네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응급실이나 정형외과에 가 있고 센터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좀 센터에 많이 보이는 친구들의 유형은 자극 추구가 높고 위험 회피도 높은 친구들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자극 추구가 높아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세상이 막 너무 신기하고 호기심이 많은데 위험 회피도 높은 거야. 그래서 무섭고 겁나고 불안하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조금, 자극 추구는 높지만 또 새로운 것을 또 덥석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친구인가 봐요.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은 왜 센터에서 많이 보이냐면 학교나 학원이나 가정에서 ADHD로 약간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선생님이 어머님 얘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좀 검사 좀 하고 오세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자극 추구도 높고 위험 회피도 높아. 좀 부모님이 우리 애가 좀 문제가 있나 라고 좀 안경을 끼고 보는 아이들이 가서 검사해보면 어머니 얘는 ADHD 아니고요, 호기심도 많은데 겁도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자극 추구도 높고 위험 회피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하기 만렙이 상당히 어려워요. 얘네들은 정말 부모님들이 뼈를 갈아 넣어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당첨됐다, 축하드립니다. 하필 당첨이 돼도. 네, 당첨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당첨이네요. 어떠세요? 이런 친구들을 양육하실 때?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뭐 이렇게 덥석덥석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예민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거 아니면 조금 싫어한다라고 보여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 친구랑 놀 때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텐션은 조금 낮은 친구인데 자극 추구가 높다 보니까 막 주도에서도 잘 놀거든요. 친구랑 새로운 놀이도 막 하고 싶어 하고 막 하는데, 본인의 어떤 그 위험함에 좀 불편함이 탁 건드려지는 순간 분명히 잘 놀았거든요. 분명히 같은 주제로 같은 놀이로 잘 놀다가 본인이 조금 그런 게 걸리면 갑자기 돌변합니다. 맞아요. 저리 가! 하지 마! 야! 그럼 이제 친구는 쟤 왜 저러지? 여태 잘 놀았는데?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정말 ADHD인가 싶을 정도로 남들이 보면 뭐야, 조증이야? 우울증이야? 뭐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약간 이런 면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합을 맞추다 보면 친구들끼리 노는 거에는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냥 잘 모르시는 분이 보기에는 뭔가 이상하다. 쟤 왜 저럴까? 이게 자극추구도 높고 위험회피도 높은 아동들이 흔히 보이는 교우 관계에서의 반응인데 이게 좀 그래도 성격이 조금 좋고 주도성이 좋은 친구들은 잘 해결을 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영역에서 좀 섞여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주도적으로 해결을 좀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센터에 바글바글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왜냐? 친구랑 잘 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본인의 불안감이 확 높아지거나 본인의 수치심이 확 높아지거나 그냥 누구도 알 수 없는 본인만의 기준으로 이 위험의 브레이크가 확 밟히면은 그 순간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소리로 바로 화를 내요. 맞아요. 얘네들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볼륨 조절이 안 됩니다. 볼륨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뭐지? 왜 저래? 뭐 문제가 있네. 그래도 끌려오는데 사실은 문제가 없다는 거. 그냥 약간 기질의 영역으로 이 친구들이 브레이크 갑자기 세게 밟힌 거예요. 근데 또 이 자축추구가 높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쵸. 그런 조금 약간 그런 모순되는 결과가 있다. 그래서 자극추구가 높고 위험회피가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양가 감정이 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육아하기 정말 힘들어요. 어머님들이 곡소리가 나세요. 왜냐하면 이 양가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감정이에요. 정서는 하나로 통합됐을 때 가장 효율이 높은데 우리 뇌가 두 가지의 정서를 처리하느라고 뇌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하라고 어떤 과제를 내줘도 얘네들은 자극추구가 높기 때문에 꼬리를 물고 상상력이 날아갑니다. 5분이면 할 게 30분 걸리는데 또 위험회피도 높기 때문에 숙제를 또 안 할 수는 없어. 또 책임감도 있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면 대성통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되게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로 부모님이 굉장히 힘드실 수 있고요.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키워서 성인이 됐을 때의 문제점은 자극추구가 높아도 되고 위험회피가 높아도 돼요. 양가 감정이 있어도 돼요. 잘 다스리면서 부모님이 퀘스트를 주면서 잘 키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이에 우울이 들어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불안감이 높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마음속에서는 엑셀을 밟는데 동시에 브레이크가 밟혀. 그러면 차 같은 경우엔 굉음이 나거든요. 윙 소리가 나면서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마음속에서 365일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됐을 때 마음 가운데 우울이라는 이게 확 피기 시작하면 이때는 조금 좀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울이 싹트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의 마음이 도망갈 수 있는 판로를 열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아이들을 육아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한 이유가 자극추구도 높고 위험회피도 높아. 육아하기 어려워. 그러면 부모님들의 입에선 잔소리, 통제, 이게 아이의 바운더리를 쌓는 막을 쌓기 쉬우신데요. 이러면 얘네들 마음속에는 우울이 이렇게 그 안으로 바운더리 안으로 우울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 부모님들의 정말 핵심은 너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엑셀 브레이크를 왔다 갔다 밟다가 난리 브루스를 쳐도 괜찮아. 엄마 아빠는 너의 안전한 안전기지야. 언제든지 엄마한테 돌진해서 와서 멈춰도 돼. 라고 하는 안전지대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이게 부모라는 안전지대고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됐을 때는 본인만의 동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래프와 배우자의 그래프가 거의 같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성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굴로 파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끄집어내지 말고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저희 집에 CCTV 달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냅두시면 돼요. 애들도 냅두고 어른도 냅두고. 그래서 이 위험회피 같은 경우에는 자극추구랑 조금 붙어있기 때문에 자극추구가 높고 위험회피가 높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방생이 필요하고요. 좀 반대로 자극추구가 낮고 위험회피도 낮아. 이런 친구들도 어린이들이 센터에 잘 보기 힘들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런 애들은 육아하기가 쉽고 순한 아이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아우 너무 좋겠다. 문제는 얘네들은 사춘기가 지나서 성인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미쳐버리시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서 센터에서는 발견이 안 되는데 배우자와의 문제로 배우자와의 성인 이후로 배우자가 끌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간혹 데리고 오시기도 하세요. 자극추구도 낮고 위험회피도 낮은 친구들.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대화해보고 검사해보면 이 친구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흥, 뭐 저래도 흥, 다 무조건 오케이. 맞아요.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려요. 얘네는 그 생각이 없어. 꺼냈을 마음이 없고 허허실실하는. 그것도 좀 한편으로는 본인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본인 안 힘들어요. 안 힘든. 그냥 옆에 있는 사람만 힘든 거고. 되게 여유자적하고 그냥 뭐 되겠지 뭐. 약간 되게 여유롭습니다. 배우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전세 만기일이 다음 달인데 잘 될 거야. 계획이 없어.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 배우자가 24시간 내내 고민을 이렇게 다 떠안고 사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혼 승려 캠프. 그럴 수 있겠는데요. 어릴 때는 별다른 문제가 네.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린이들을 다루기 네네. 때문에 이거는 이혼 승려 캠프에서. 그러니까 뭐 아이들마다 뭐 기질은 사실은 바뀔 수 없다라고 이제 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자국추구도 높고 위험 회피도 높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퀘스트를 줘야 된다.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잔소리를 줄여야 된다. 네. 이런 말을 이제 늘상 나쌤이 해주셔가지고 마음속엔 새겼는데요. 이게 머리에서 이제 돌고 머리에서 이제 하지마라는 브레이크를 걸어서 잔소리가 안 나와야 되고 좀 방생 좀 해라는 그 명령이 내려져서 해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선생님, 사실. 제 그쵸, 성격상.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도 이제 아이와 파이트를 하고 오늘 아침에 우울해하면서 학교를 갔고 그래서 갑자기 또 우울감이 차오를까봐 순간적으로 겁이 좀 확 났는데요. 어쨌든 아이들의 기질은 바뀔 수가 없는 거고 이러한 위험 회피도 높은 친구라면 이 위험 회피를 뭐 도망쳐도 된다. 뭐 어떤 거에서든 공부에서든 뭐 친구들의 교우 관계에서든 안 되면 도망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이죠. 오늘 실험이 이제 딱 그 재빠르게 도망치는 모습을 아. 볼 수 있는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아무튼 엄마랑 아이랑 부딪혀도 상관없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본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우울감이 올라도 금방 해결돼요. 그러길 바라네요. 네. 자, 오늘은 위험 회피 관련 실험인데요. 실험 제목은 후추 도망 실험이라고 사실 조금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후추를 사용하실 때 저희 요즘에는 글라인더로 이렇게 갈아 쓰는 후추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그 후추를 사용하시면 그 입자가 굵기 때문에 잘 실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요거 저희 옛날에 많이 쓰던 이렇게 가루형, 분말형 형태의 후추를 사용하셔야 실험이 잘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제, 탄물, 그 다음에 일반 물, 그 다음에 오늘은 실험에 스포이드를 사용할 건데 짜잔, 오늘은 자, 요거 저희 아이들 약 먹이실 때 사용하는 약병인데요. 스포이드 대체하기 딱 좋은 거 제가 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병으로 사용하셔도 이렇게 분홍색 뚜껑 여셔가지고 이렇게 살살 하면 방울방울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약병으로 사용하셔도 된다는 점, 스포이드 꼭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흰색 그릇. 자, 오늘 흰색 그릇을 사용하는 이유는 후추가 도망가는 모습을 잘 보게 하려면 밑에 막 프린트가 있으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 그릇을 준비했고 일회용 용기에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프린팅만 많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다 이제 따를 물이에요. 그래서 요거 물을 뭐 적당량, 너무 또 밑바닥이 아주 얇게 부으시면 얘네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주 넉넉하게는 아니지만 이 정도 부으시고 후추도 이왕이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넉넉하게 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떨어질 때 벌써 후추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자, 이 상태. 우리 아이들의 상태로 여기 지금 이렇게 후추가 둥둥 떠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쪽에다가 세제를 푼 물을 넣을 거고요. 이쪽에다가는 일반 물을 넣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세제는 우유 확산 실험, 무지개 우유 확산 실험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물에는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는데 표면, 맨 겉에 면에서 장력, 당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표면 장력, 물은 굉장히 표면 장력이 높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당겨주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세제는 그 표면 장력을 깨고 오염 물질들을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표면 장력을 깨트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상을 해보면 세제물을 떨어뜨리면 이 지금 표면 장력이 강한 물 위에 떠져 있는 후추들이 어떻게 될까요? 표면 장력이 깨지니까 가만히 떠져 있지 못하고 둥둥 떠 있지 못하고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무지개 우유 했을 때처럼 그런 비슷하게 얘네들이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 얘네들은 그냥 일반 물을 넣을 거예요. 동일한 물을 넣을 거기 때문에 떨어뜨렸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제 떨어뜨린 쪽은 위험 회피가 높은 친구들일까요? 낮은 친구들일까요? 이쪽이 높은 친구들이겠죠. 재빠르게 확 하고 본인의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퍼져나가는 거죠. 얘네들은 뭐 그러거나 저러거나 위험 회피가 낮은 친구들. 그래서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세제를 다시 한번 잘 섞으시고 후이드로 떠서 뿌려볼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번에는 물 넣어서 자, 하나도 안 퍼지죠? 이렇게 위험 회피가 낮은 친구들은 저게 위험한 건가? 아닌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나? 안 밟아야 되나? 별로 자극이 없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지만 우리가 위험 회피가 높은 친구들 그러면 이쪽에 다시 한번 이게 지금 표면에 떠 있는 게 퍼져나가는 거지 사실은 무거워서 이미 가라앉은 애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 표면 위에 떠져 있는 후추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워. 그래서 오늘 실험도 성공!